반도체에서 커런트에 기여하는 캐리어는 크게 두 가지 종류를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일렉트론이고 두 번째는 이제 홀이 되는데요. 이 메탈에서는 일렉트론만 고려를 하죠. 자, 그 이유를 에너지 밴드 모델을 갖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밴드 모델에서 특히 이제 실리콘 같은 경우는 최각 전자가 4개인 거고 그 4개의 전자가 공유 결합에 참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공유 결합에 참여하고 있는 전자가 이루는 에너지 준위들을 쭉 그려보면 뭐라 그랬죠? 밸런스 밴드라고 얘기를 했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절대온도 0K에서는 존재하지 않지만 그래도 이제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 준위, 수학적으로 가능한 에너지 준위를 이제 컨덕션 밴드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주변 온도가 이제 올라가게 되면 밸런스 밴드, 다시 말해서 공유 결합에 참여하고 있는 전자 중 일부가 그 결합을 끊고 더 높은 에너지 값을 차지를 하면서 그 컨덕션 밴드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으로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일렉트론, 홀, 페어, 제너레이션 현상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었었죠. 자,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그 밸런스 밴드에 빈자리가 생기게 되면 여기 이렇게 빈자리가 생기게 되면 일렉트론들, 밸런스 밴드에 있는 일렉트론도 움직임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부의 더 낮은 에너지를 가진 전자가 이 자리로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주변 에너지 자극을 받게 되면. 그렇죠. 그래서 밸런스 밴드에 빈자리가 생겼을 경우에 그 일렉트론 플로우가 일어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컨덕션 밴드에는 당연히 빈자리가 굉장히 많으니까 주변 에너지 자극을 받게 되면 컨덕션 밴드에 있는 전자도 그 일렉트론 그 플로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겨 3.17은 그 밸런스 밴드에 해당하는 전자들의 일렉트론 플로우를 그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위쪽에 그 빈자리가 생긴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주변의 전자 중에서 이제 에너지가 충분한 애들은 이 자리로 올 수가 있고, 그럼 이제 이 자리에 홀이 생기고 다시 주변 전자 중에 이제 가능한 전자가 이 자리로 다시 올 수가 있죠. 그러면 이 상황을 거시적으로 보면 마치 포지티브 차지가 이런 식으로 이제 플로우를 한 것처럼 이퀴벌런트하게 그 생각을 하실 수가 있으시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런 그 전자들의 움직임, 홀은 그 포지티브 차지의 움직임으로 이제 네트 플로우가 생기게 되면 이게 바로 이제 그 홀 커런트 성분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것은 이러한 과정을 수학적으로 모델링을 한 것입니다. 자, 요거는 지금 뭐냐면 홀 커런트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홀의 이동에 의한 커런트인 건데, 사실은 이제 이게 시작은 어디서 된 거냐면 이제 밸런스 밴드에서의 일렉트론 플로우를 이제 먼저 고려를 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봅시다. 그래서 이제 컨덕션 밴드는 따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밸런스 밴드에서의 일렉트론 플로우는 지금 여기에 보면 밸런스 밴드인 거니까 그 이게 마이너스 2라는 그 차지를 갖는 거고 일렉트론인 거니까 밸런스 밴드의 일렉트론인 거니까 그 스테이트를 차지하고 있는 애들을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의 넘버링을 i라고 표시를 한 거고 그래서 모든 전자들의 속도를 움직이는 전자들의 속도를 이렇게 이제 구할 수가 있겠죠. 그쵸? 마이너스 2 곱하기 V1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곱하기 V2 이런 식으로 쭉 더해주게 되면 밸런스 밴드 내에서 일렉트론 그 커런트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밸런스는 사실은 대부분 다 차 있기 때문에 이 필드, 그러니까 전자로 차 있는 스테이트의 개수에 대해서 시그마를 취해주는 것보다 총 개수에서 비어있는 스테이트의 그 개수를 빼서 그 계산을 해주는 것이 더 빠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필드
스테이트의 수를 토탈에서 empty를 빼준 것으로 이제 표현을 한 게 두 번째 그 항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걸 따로따로 이제 써준 것인데, 그러면은 그 모든 스테이트에 대해서 전자의 움직이는 속도를 구해서 마이너스 1을 곱해주게 되면 사실은 모두 차 있는 거니까 움직임이 없어서 이에 의한 커런트는 0이라고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나머지 텀만 남게 되고, 그쵸? 그러면 요거를 보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밸런스 밴드에서 일렉트론의 움직임에 의한 전류를 계산을 하는 것보다 오히려 비어있는 스테이트 수를 알아내서 그 스테이트가 플러스 2라는 차지를 가진 그 캐리어가 움직이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 그 수학적으로 더 쉽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태어난 것이 바로 뭐다? 홀 커런트가 되는 거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수학적인 개념이 되는 거죠. 홀 개념은.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우리가 이건 앞에서도 살펴봤죠. 그 캐리어의 속도는 EK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그 에너지를 K로 미분을 해주고 H바분의 1을 곱해주게 되면 속도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EK 다이어그램이 하나는 이렇게 주어지고 하나는 이렇게 주어졌다라고 한다면, 이게 K 값에 대해서 2를 계산을 한 거죠. 그러면 1번의 EK 다이어그램을 갖는 그 머티리얼보다 2번의 EK 다이어그램을 갖는 머티리얼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다는 것을, 훨씬 더 그 컨덕턴스 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앞에서 설명한 내용인 거죠. EK 다이어그램에서 홀은 어디에 있다? 상부에 존재를 한다. 그리고 이 상부는 포지티브 차지를 띠고 있는 이렇게 그 홀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요 기울기로부터 우리가 뭐를 구할 수가 있다? 그 이동 속도를 구할 수가 있다. 자, 이거는 이제 그 밴드 모델을 사용을 해서 우리가 그 다양한 고체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지금 A번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이거는 밴드에서 스테이트만 존재하고 전자가 없는 상태를 표현을 하는 거고요. 자, 여기 이렇게 조금 진하게 했죠. 이 부분은 전자가 차 있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almost empty. 요만큼이 비어있고 요만큼이 차 있구나. 그 다음 이렇게 그리면 이거는 꽉 차 있는 거죠. 그쵸? 풀한 상태가 되는 거고,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아랫부분 진한색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 이거는 almost full 밴드 구조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밴드 다이어그램을 그릴 때 그림 표현 방법입니다. 규칙을 지금 배우는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규칙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컨덕션 밴드, 그 밸런스 밴드 이렇게 표시하고,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 아, 밸런스 밴드는 꽉 차 있구나. 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여기 컨덕션 밴드 empty예요. 일렉트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프리캐리어도 0인 거고, 홀의 수도 0이 되는 상태가 됩니다. 언제겠어요? 이거는 0K인 거죠. 그렇죠? 예.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밸런스 밴드에 전자가 꽉 차 있고, 원래 다 차야 되는데 상부에 전자가 없는, 그러니까 그 공유 결합 중에서 일부 결합들이 지금 전자 하나로만 버티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선 요만큼의 뭐가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홀이 존재한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그 컨덕션 밴드에는 요만큼만 전자가 차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요만큼은 비어 있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러니까 원자에 그 로컬라이즈 되어 있지 않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전자들은 특정 원자에 로컬라이즈 되어 있지 않고 외부에서 에너지가 인가됐을 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상태로 지금 풀어져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렇게 표현이 될 때 커런트 성분이 일렉트론이 움직여서, 얘네들이 움직여서도 그 커런트가 만들어질 수 있고, 이 홀들이 움직여서도 커런트 성분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반도체가 그 금속하고는 달리 일렉트론 커런트와 홀 커런트를 같이 고려를 해야지만 이제 토탈 커런트를 구할 수가 있게 돼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밴드 모델인 거고, 이 밴드 모델을 사용을 해서 머티리얼을 분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포비든 에너지 밴드를 그 에너지 갭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에너지 갭이 작으면, 이 에너지 갭이 작으면 여기가 꽉 차 있다라고 하더라도, 여기는 풀리 그 empty라고 하더라도, 이 밴드 갭이 작으면 주변에서 에너지가 조금만 공급이 되면 여기에 홀이 생기고 여기 일렉트론이 아주 쉽게 생겨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럼 프리캐리어 수가 많아진단 말이죠. 그러면 컨덕턴스가 어떻게 돼요? 컨덕턴스는 이렇게 개수, 그 다음에 홀도 컨덕턴스에 참여하니까 개수, 그쵸? 그러니까 이 밴드 갭이 작으면 작을수록 컨덕턴스는 어떻게 되겠다? 증가하겠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밴드 갭이 크면 그 반대 상황이 될 건데, 이 밴드 갭이 아주 클 경우가 이제 인슐레이터 특성을 보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매우 작거나 없는 경우가 이제 메탈이 되는 거고, 세미컨덕터는 인슐레이터의 메탈 중간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외우시라고 했죠. 실리콘은 1.12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저마늄은 0.066, 그러니까 이 정도도 외우셔요. 저마늄도 0.66, 한 절반 정도 된다. 그 다음에 갈륨 아세나이드는 실리콘보다 좀 크죠. 1.42 일렉트론 볼트에 해당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메탈을 밴드 다이어그램을 표시를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밴드 갭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 쉽게 주변에서 이제 에너지만 인가가 되면 얘네들이 쉽게 그냥 아무 에너지 값을 다 취할 수 있게 돼요. 아무 에너지 값이나 취한다라는 건 그 운동의 자유도가 높다라는 거죠. 아무런 속도로 다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니까 조금만 에너지를 인가를 해도.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뭐냐면 밴드 갭이 있기는 한데 여기 이제 비어 있죠. 그러니까 요 비어 있는 애들이 굳이 밸런스 밴드에서 기어 안 올라와도 되는 거죠. 어디에 이미 많으니까, 얘네들이 많으니까 컨덕션 밴드에 이미 많은 전자들이 있는 상황인 거니까 여기서 쉽게 이제 빈 스테이트로 올라가면서, 빈 스테이트로 올라갔다라는 건 뭐가 바뀌는 거다? 에너지 값이 바뀌는 거다. 운동 상태가 바뀌는 거다. 외부에서 원하는 대로 운동할 수 있는 전자들이 여기 이만큼이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밴드 갭이 있다 손 치더라도 컨덕션 밴드의 전자들이 많은 상태면 얘는 독체가 됩니다. 여기서 그 홀을 논할 수가 없죠. 그렇죠? 예. 여기 혹시라도 빈자리가 있으면 여기서 바로 이제 일렉트론들이 밑으로 와서 채워줄 거니까 이 밸런스 밴드는 항상 채워 있는 상태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그 홀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을 거고, 따라서 우리가 홀에 의한 커런트를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은 그 다이렉트 밴드갭과 인다이렉트 밴드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나온 그림은 그 프리스페이스에서 일렉트론의 EK 다이어그램입니다. 이거는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었죠.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풀 때 그 K제곱은 H바 제곱분의 EM, H바 제곱분의 EM이 이렇게 나타내서 E와 K의 관계를 구했고, 그렇죠? 그래서 그 프리스페이스에서의 일렉트론은 임의의 그 컨티뉴어스한 에너지가 모두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마찬가지로 파장도 이 K 값이 람다분의 2파인 거니까, 그쵸? 모든 K에 대해서 이가 다 정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임의의 람다가 임의의 이가 다 가능하다. 이게 이제 매우 중요한 프리스페이스에 있는 파티클의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직접 구하지는 않지만 이 첫 번째 그림은 그 갈륨 아사나이드라는 반도체에서의 EK 다이어그램인 거고요. 그 다음에 실리콘의 EK 다이어그램입니다. 그러니까 EK 다이어그램이라고 그랬을 때 뭐 어렵게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요. X축은 뭐다? K 값이다. Y축은 2다. 그 다음에
이제 양자역학에서는 물질의 이중성을 고려를 하는 거니까 그 고체 내에 있는 전자를 웨이브처럼 취급을 해서 그 람다라는 파장을 가진 웨이브처럼 취급을 해서 걔가 갖고 있는 그 람다분의 2파이 값에 대해서 이걸 우리는 K라고 하자. 그 고체 내에서 얘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를 이렇게 이제 대응을 해서 그린 거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 보면은 뭐 잘 뭔지는 모르지만 이 정도의 K 값을 가질 때, 다시 말해서 이 정도에 해당하는 람다 값을 가질 때 그 실리콘에서 얘의 에너지는 이렇게 해당이 되는 거고, 그렇죠? 예. 자, 여기에서 X축에서 우리가 이제 다루지 않았던 게, 처음 보는 게 뭐냐면 이 K 값은 람다 값인데 여기 지금 결정이 표시가 돼 있어요. 결정 방향이. 그래서 요게 지금 이제 무슨 의미냐면 요 그 피겨 3.24를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고체가 이런 식으로 원자 배열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렉트론이 이렇게 움직이게 된다면, 그러니까 100 방향으로 움직일 때와 그 다음에 110 방향으로 움직일 때, 이때 에너지 값이 다르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얘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그러니까 여기는 말하자면 이제 양성자가 이만한 간격으로 존재를 하는 거고, 그렇죠? 물론 이제 그 주변의 전자들이 그에 따라서 같이 영향을 줄 거고, 이 방향으로는 다른 거리에 그 양성자들이 이렇게 존재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방향으로의 그 포텐셜과 이 방향으로의 포텐셜이 다를 거니까 당연히 그 전자가 갖고 있는 그 이동하는, 그러니까 전자가 이동할 때의 속도가 달라지겠죠. 그렇죠? 다른 속도로 움직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전자의 에너지도 달라질 수 있겠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게 100 방향으로 움직일 때, 그 다음에 111 방향으로 움직일 때 에너지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뭐가 더 표현이 될 수가 있다. 이 K 다이어그램에서 결정면이 표현이 될 수가 있겠다. 그래서 뭐 여기까지는 이제 리듀스드 존 방식을 사용해서 여기까지는 뭐 100으로 표현하고 여기부터는 뭐 111도 표현하고 이런 것도 이제 가능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번 장표에서는 이번 시간의 마지막 내용인데 다이렉트하고 인다이렉트를 살펴본다라고 했죠. 자, 다이렉트 밴드갭은, 자, 요 아랫부분이 이제 밸런스 밴드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 밸런스 밴드의 맥시멈과 컨덕션 밴드의 미니멈이 동일 K 값에서 발생하는 것을 그 다이렉트 밴드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실리콘은 그러면 여기 밸런스 밴드의 맥시멈 값은 K 값이 이 상태인 거고, 컨덕션 밴드의 미니멈 값은 K 값이 서로 다른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요거는 실리콘은 대표적인 인다이렉트 밴드갭 세마이컨덕터가 됩니다. 그러면 자연적인 현상에서 어떤 게 관측이 될 수 있냐면, 자 봅시다. 이 컨덕션 밴드에 있는 일렉트론들은, 컨덕션 밴드에 있는 일렉트론들은 혹시라도 밸런스 밴드에 홀이 생기게 되면 밸런스 밴드 아래로 자연스럽게 에너지를 잃으면서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밸런스 밴드에서 홀이 생기면 전자들이 차고차고 차서 결국 홀은 어디에 있을 거다, 스테디 스테이트에서 위쪽에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밸런스 밴드 맥시멈 쪽에 홀이 있고, 그 다음에 컨덕션 밴드에서는 전자들이 가장 안정된 상태로 내려와서 미니멈 부분에 홀이 가장 많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자들이 가장 많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 전자들이 이렇게 밑에 있는 전자들의 에너지를 잃고 충돌에 의해서 이럴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메커니즘에 의해서 전자가 에너지를 잃었을 때 이 밸런스 밴드 홀 스테이트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갖는 이런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요거를 이제 일렉트론 홀 페어 제너레이션이 아니라 일렉트론 홀이 리콤비네이션 했다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리콤비네이션.
리콤비네이션, 그러니까 일렉트론 홀 페어 제너레이션이 아니라 일렉트론 홀 페어가 리콤비네이션 했다. 그냥 간단하게 일렉트론의 리콤비네이션 현상이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이렉트 밴드갭 같은 경우는 이게 그 K 값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도 이 리콤비네이션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실리콘 같은 경우는 리콤비네이션이 일어날 때 이 자리에 있는 홀에 일렉트론들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슨 값이 바뀌어야겠어요? K 값이 바뀌어야겠죠. K 값이 다른 상태에서의 그 일렉트론 스테이트가 비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 K 값이 변화한다라는 거는 자, 람다 값이 바뀐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직접 눈으로 봐서 확신할 수는 없지만 어떤 상황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실리콘에서 람다 값이 바뀌면서 그 밸런스 밴드의 그 홀 스테이트로 전자가 간다라는 건, 그렇죠, 어떤 스캐터링에 의해서 얘가 뭐 어떤 사건을 겪어야 되겠죠. 람다가 바뀌는 사건. 대표적인 것들이 충돌이 있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어떤 충돌에 의해서 그 얘네들의 K 값이 변동이 됐을 때 그, 그 상황이 이제 밸런스 밴드 맥시멈과 맞게 되면 거기로 이제 옮겨가는 이런 사건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그 다이렉트 밴드 갭에서는 지금 에너지를 잃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요 해당하는 에너지가 온전히 그 포톤으로 그 방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갈륨 아르세나이드는 대표적인 이제 광전자 소자, 아웃풋으로 빛을 낼 수 있는 소자로 어플리케이션이 많이 발전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실리콘 같은 경우는 일렉트론이 이만큼의 에너지를 잃고 그 밸런스 밴드 꼭 그 맥시멈 자리로 갔지만 이만큼의 에너지가 전부 다 포톤으로 방출이 되는 게 아니라 상당 부분이 스캐터링에 의해서 에너지를 잃고 가는 거기 때문에 거의 빛이 방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실리콘 같은 경우는 광전자 소자로 이용하는 데 무리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장에서는 그 다이렉트 밴드갭과 인다이렉트 밴드갭을 이제 살펴봤고요. 여러분 이제 이번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는 직접 스테이트의 개수를 계산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